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퍼컷 훅 마구 날리는 정청래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안 날리십니까? 아, 스트레이트는 네. 종종 끼워놓고 예. 슬라이더 가끔 던지는. 아, 그렇군요. 투수처럼. 예, 복싱에서 야구로 또 바뀌고 뭐 전 종목을 두루두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14주기인데요. 네. 가실 거죠? 네, 예. 저희가 9시 45분 비행기로 내려갑니다. 아, 어떤 여야가 지금 다 이진복 뭐 정부수석도 온다 그러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총리도 오시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꽃이 진 후에야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신 후에야 예. 노무현 대통령이 진가를 알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가를 지금에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 본인들이 가는 지금 봉화마을 있잖아요. 예. 그 아방궁이라고 아방궁이라고. 공격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뭐 골프공이 안 맞아도 노무현 탓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참 염치가 없어요. 봉화마을에 뭐 가서 예. 참배를 것은 자유이나 좀 그런 거 반성문 쓰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이라면 좀 양심이 있어야지. 얼마나 생전에 폄훼했는지. 그렇죠. 그때 노무현 때리기 노무현 탓 엄청 했지 않습니까? 당시 한나라당에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노무현의 진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최 기자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예.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하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예. 그 세계 경제 포럼 WEF 예. 이게 이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차 때 예. 11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거둔 최고의 성적입니다. WEF 때. 네. 그때 세계 경제 포럼. 거의 한 5% 제 기억의 경제 성장률이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랬었던 것 그때 같아요. 예. 종합주가 지수가 이명박 때 이제 800으로 넘겨받아 가지고 800대에서 1400대로 올렸고 또 외환보유고는 그 당시에 예. 최다 보유로 기록을 경신했고 예. 그리고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은 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게 그런데 예. 지금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네. 대통령이 아니까 네. 주가 지수가 이제 800대에서 1400대로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예. 국가 경쟁력 지수 19등. 아, 그렇게 박근혜 때 떨어졌다? 26등인가 그렇게 됐어요. 24등인가 26등 예. 고정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또 팩트 체크 할지 모르니까요. 정확하게. 아니 이거는 제가 연구를 했고 예.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 보통 WEF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ICT 분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도를 하고 뭐 그 다른 부분도 1등하는 게 많은데 예. 노사협력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재벌개혁, 너무 경제개혁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너무 극한 대립을 한다 이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하여튼 꽃이 진 다음에야 예. 봄이었으면 알았듯이 예. 국민의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진가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좀 사과도 하고 우리가 그때 너무 엉뚱한 공격을 많이 했다. 예.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연목 구호죠. 예. 제가 반론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반론하지 마세요. 예. 댓글로 엄청 공격받더구만 최경영 기자. 반론 아니 얘기해가지고. 왜냐하면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 경제라는 게 일단 생수를 좀 먹고. 예. 예. 경제라는 게 그때는 이제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 이제 중국이랑 조금씩 중국의 경쟁력이 향상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좀 굉장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특히 인구도 그렇고요. 훌륭한 MC는 예. 말을 줄이고 예. 패널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대통령 덕이다. 대통령 탓이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의 외교죠. 윤석열 대통령처럼 예. 탈중국 해가지고 예. 중국에서 한국 그 물건을 안 사주면 예. 그 대중국 무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죠 그게. 근데 그리고 그걸 전부 지금 다 윤석열 어떤 한 사람의 대통령의 공이다 또는 한 사람의 해고. 탓이다. 뭐 이렇게 하면 정치가 너무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게 예. 좋은 걸 하지만 예.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해야죠. 예.
우리가 미국하고는 정치 군사적인 네. 동맹 우호 관계를 맺고 네. 경제는 중국하고 또 우호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조차요.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네.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미국은.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윤석열 정권은 뭐냐고. 네. 중국을 적대시하고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남는 게 뭐냐고. 경제 폭망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다행인 건 최강 시사에서 멍청한 얘기죠. 권영세 장관이 나와서 지금 이제 미국이랑은 친할 만큼 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이제 해야 된다. 아니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네. 마구 막 때려놓고 네. 이제 악수하고 풀자. 네. 그럼 중국인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외교는요 그렇게 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제 이익이 최고예요. 국익 추구가.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국익 추구가 아니라 국해 추구냐. 국해 추구다. 네. 네. 그 일본하고 외교냐 그게 외교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G7 총평은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네. 존경합니다. 그거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까? 이제 네. 그런데 근데 거기는 객관적으로 덜 존경하는 것 같아 느낌상. 네. 하여튼 예. 자유니까. 예, 자유니까요. 네. G7 총평을 해주신다면 또 굉장히 좀 때리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G7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어떤 사람이 예. G8 얘기하더라고요. G8. 그 전에 사실 러시아가 2014년 그러니까 전까지는 G8이었어요. G8이라고 하는데 예, 예. 논평을 하는데 G8이래요. 예. 심리적 G8 상태에 들어갔다. 심리적 G8 상태. 예. 그러니까 심리적 G8 상태면 예. 실제로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고 예.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거잖아요 지금. 핵 공유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일본 가가지고 예.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 제가 그냥 대표 6개만 꼽아볼게요. 네.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뭐 어느 것 하나 얻고 돌아온 게 없잖아요. 개선 장군이 아니고 패장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정신적 승리 차원에서 심리적 G8 상태를 얘기합니까?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위령비 참배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요. 예. 자, 일본이 히로시마에서 위령비를 왜 갖겠습니까? 우리도 피해자다. 피해자 코스프레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들러리 쓴 거죠. 근데 독일이 이런 경우 봤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수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남의 나라 가가지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남경학살 이런 것도 저지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 사과합니까? 그리고 강제동원 위안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그럼 사과가 먼저죠. 근데 우리도 피해봤거든요. 원폭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왜 일으키냐고. 그 전범 국가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 지금도 신사참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들러리 쓰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지. 너희 나라 피해만 먼저 가져가 하지 말고 그럼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먼저 거기를 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자. 이렇게 얘기 왜 못합니까? 듣고 보니 제 말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청취자들이 고개와 눈빛으로는 옳다. 옳은 말 한다 이러는데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말을 못하는 최경영 기자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그 시찰단 관련해서는 그 거의 성과가 있을까요? 좀. 후쿠시마 시찰단이라고 이름 붙인 것부터 잘못됐고요. 그렇죠. 후쿠시마 장비 전시회 관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건너에는 물이 중요한 거지 물을 담는 물통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장비 전시회 관람이죠. 장비 전시회 관람이다. 그럼요. 네. 아니 장비 전시 방송 장비 전시회 관람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KBS 관람을 하면 KBS를 알아보려면 최경영 기자가 진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걸 봐야지. 그렇지.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스킬라이저 이런 거 알죠? 예. 몰라요. 몰라요? 하여튼 저기 뭐 음향 장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별걸 다 하십니까?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박 걸탈기 관람이죠. 알겠습니다. 그 김남국 방지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그거 가기 전에 아니 그 들어가야 돼요. 그거 이제 가기 지금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할게요.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 스탠딩 환담이에요. 예. 2분간. 예. 근데 보니까 통역도 주변에 없더라고. 아. 근데 2분간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셨냐면 2분간 영어로 얘기하고 일본말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서로 뭐 말도 안 통했을 것 같아.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발표하냐면 보세요. 2분간이면 40조씩 얘기했을 거야. 기계적으로 분배를 또 하면. 어떤 때는 또 5분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자꾸 5분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50분이라고 하자고 예. 그러면. 근데 5분까지는 나왔어. 최대. 5분까지는. 예. 근데 여기에서 예. 얼마나 많은 것을 협의하고 합의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의견 모았고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3일 3국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 협력을 더 구체화하기로 했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위해서도 협력하자고 합의했대요. 이게 네. 2분간 서서 각자 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네. 뻥튀기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전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만났을 때 새 정상이 만났을 때는 그거 뭐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미일 예.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면 네. 합의문을 발표하든가 예. 글로 아, 참 문서로. 그거는 안 나왔네. 없잖아요. 그거는 없어.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일본도 좀 G7 유치해가지고 뻘쭘한 게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못했지. 없었잖아요. 그것도 없었지. 그러니까 기시다도 별로 재미를 못 봤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시다 따라다니다가 들러리만 섰고 예.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렇게 양질의 생수면 후쿠시마표 생수로 수출하란 말이에요. 예. 그 아까운 물을 왜 바다에 버립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후쿠시마 생수는 아니죠? 예. 네. 의원님이 김남국 의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김남국 문제도 예. 뭐 중요할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이게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게 외교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근데 예. 문재인 정부 때 산불 정책을 분명하게 했거든요. 산불. 사드는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한일 군사동맹은 절대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MD 체제, 미국의 MD 체제는 복속되지 않는다. 근데 이러다가 한일 군사동맹 맺는 거 아니야? 미사일 체제에 복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라고 하면 또 어떡하지? 미국이 추가 배치하라면? 정부 쪽에서도 한일은 동맹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근데 독도에서 왜 한미일 군사훈련 합니까? 그래서 예. 이거는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 언론도 집중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가게 해가지고 예. 남는 게 뭐죠? 김남국 까기만 욕하면 예. 욕하면 그냥 속으로 나 시원하다 말고 예. 뭐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좀 경중을 따져서 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 시사는 최대한 균형을 맞춰서 그게 이쪽 기계적 균형이 기계적 균형 아니에요. 기계적 저기. 균형이죠. 아니에요. 그 김남국 사건은 그럼 나름 안 기계적 균형입니까? 아니 양심적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양심적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근데 최경영 기자 어떤 사람 불러놓고 막 싸우더라고 또. 하태경 의원? 제가 싸운 게 아니고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갑자기 화를 내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안 싸웁니다. 저는 그랬어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면 하태경 예. 의원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 제가 또 안 계시는데 또 하여튼 바로 저랑은 말씀을 싸울 드리기는 일은 좀 없어요. 그래요. 네. 예. 네. 그 물어보시죠. 이제 여쭤볼게요. 네. 그 하태경 의원이 그런 거죠? 또 이것도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이게 네. 대선 자금용 돈 세탁 의혹이다. 뭐 20% 떼기를 해서 이걸 클레임 그런 페이로 얘기를 하려면 바꿨다. 의혹이란 말을 호를 예. 떼고 얘기하셔야 돼. 그렇다. 네.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이 고소할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로. 그러면 법정에 가서 진실을 가리면 되잖아요. 그런 건데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무맹랑하다. 네. 루머를 그냥 확대 재생산하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터무니없다. 어처구니 없다. 아니, 처음에 김남국이 코인 문제를 얘기할 때 예. 대선 자금 인출 이걸로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런 언론이 있습니까? 다 사그러졌죠. 없죠. 윤미향 의원 사건 때요. 예. 열 몇 가지를 언론이 의혹 제기를 했어요. 예. 다 무죄난 거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 무죄나고 영수증 미비로 10년간. 그렇죠. 1,700만 원인가 그것만. 예. 유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2심 때 그 영수증 다 제출을 하겠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맞습니다. 윤미향 의원 그 열 몇 가지를 공격했던 언론 예.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그렇죠. 사과한 언론이 있습니까? 정정 보도한 언론이 있습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지금 네. 의혹 제기를 하는데 네. 일단 대선 자금 인출 이거는 지금 가짜 뉴스로 거의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 사과 반성한 적 있습니까? 옛날에 2004년도에 만두 속이 불량 만두다 예. 하고 융단 폭격을 했어요. 모든 언론들이 예. 도와 모든 거의 언론들이. 예. 그래서 그 만두 사장 한강에 투신자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두는 문제가 없었다. 근데 그 사장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사후라도 사과한 언론, 정정보도한 언론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왜 이러죠? 아무리 장사도 중요하고 클릭수도 중요하지만 참고로 이래서는 안 되죠. 최강 시사는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 선거 무슨 자금이랄지 이런 거를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의혹 제기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서 누가 얘기했다면서. 아니 그것도 안 했어. 그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안 했어. 아, 그러면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청정지대예요. 그렇죠. 아, 예. 제가 정청래입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사실인 것 가지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자, 근데 있습니다. 저는 예. 자, 모든 걸 떠나서 예. 인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 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러저런 의혹을 받고 왜 상임위 때 예. 뭐 그걸 했느냐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근무 태도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 근무 태도. 그런데 어쨌든 김남국도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예.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또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난 사람이고 어쨌든 김남국 개인을 보면 예. 거기다가 계속 소금을 뿌려서 예. 하는 것이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네. 이게 그거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옆에 동료의 생각일 수 있는데 네. 그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랄지 이런 것들은 김남국 의원 힘내세요 막 이렇게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뭐 이런 글을 올리고 그러면 아 민주당 저런 일이 있는데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이미지를 줄 아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닙니까? 예. 힘내라고 응원조차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문제 삼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최경영 기자가 예. 무슨 범법을 저질러서 감옥 가잖아요. 예. 그럼 편지 쓸래요. 최경영 기자 그래도 힘내세요. 예. 아니 그것조차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걸 떠나서 예. 다 땡겨 불고 예. 아픈 사람한테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이랄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에 자, 관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예. 분노할 지점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분노를 하세요. 근데 또 김남국 의원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힘내세요. 이 말도 못합니까? 아니 사형수가 있다고 쳐요. 예. 너는 사람을 죽였고 너는 나쁜 놈이니까 예. 면회도 안 가. 예. 그런 어머니가 있고 예. 그래도 내 자식인데 면회를 가서 그래도 아니 힘내라. 근데 이게 공당이고 가령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공당인데 예. 지지자들이 다 공인입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지자들이 응원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사면 안 돼. 정치인끼리 싸울 수는 있는데 예. 지지자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가령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예.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은 저는 욕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가령 국민의힘이 어떤 그분도 국민이고요. 어떤 잘못 언제 또 다시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런 한 거 가지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가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미국의 백인 극우주의자들이 뭐 잘했다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당신 힘들지. 그러니까 그래도 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힘내세요. 힘내세요는요. 예.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 하면 안 됩니까? 어쨌든 예. 그래서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 김남국 의원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또 불법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 수사는 불법일 때 수사하는 거고 그 불법일 때 재판에서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면 윤리위에서는 청렴과 품위 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윤리의 재심 제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따질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슨 코인을 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예.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뭐 청년이든 국민들 그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다 예. 마치 윤리적이고 애매한 국회의원의 청년 뭐 품위 이런 문제도 불법인 것처럼 막 몰아가고 구분해서 보자. 구간을 정해서. 그리고 구간- 지지자들이 구간을 딱 정해서 보면 이번 징계는 그러면 윤리 징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마지막. 제가 윤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윤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면 뭐 알겠습니다. 윤리에 간섭한다. 또 이렇게 조정동에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윤리에서 알아서 하실 얘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예. 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 예. 잘하십시오. 예.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